여기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계 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지만 한국 회사의 제품들은 여전히 품질이 나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루는 아내가 일본에 여행 갔다가 새로 사온 신형 노트북을 보면서 한국 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과 품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놀라는데요. 사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최근 한국 지사에 발령이 났어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 3대가 같이 살 때는 일본의 가전제품이 한국 가전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보면서 많이 무시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제 아내가 일본에서 최신 노트북이라고 비싸게 사왔는데 한국 LG 그램 노트북을 회사에서 쓰다 보니 일본 파나소닉 노트북은 아예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예요. 한때 노트북의 상징으로 꼽히던 일본 도시바가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전통을 고수하며 변화가 미미한 일본 특유의 IT 제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본의 전자왕국 시대를 알려주었던 여러 전자업체들이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IT 제품으로의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0년 전과 비교해도 일본 IT 제품의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아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어요. 일본의 과도한 전통 고수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번에 파나소닉에 나온 최신형 노트북은 가격이 무려 300만 원인데 100만 원 중후반대 한국 노트북에 비해서 품질, 디자인, 인터페이스 모두 부족해요. 저희 아내가 사온 노트북은 10년 만에 일본의 파나소닉이 한국 시장에도 새롭게 내놓은 신형 노트북 레츠노트 SV 시리즈인데 한국에서도 판매가 미미해요. 레츠노트는 일본 직장인들의 국민 노트북이라고 할 만큼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비즈니스 노트북이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변함없는 디자인으로 한국에서는 조롱거리가 됐어요. 얇고 가벼우면서 세련된 디자인이 대세인 국내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두껍고 투박한 디자인 때문이에요.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는 10년 전 제품 같다, 너무 촌스럽다 등의 혹평이 쏟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도 무려 300만 원에 달하고요. 얇고 세련된 삼성 LG전자의 노트북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요. 보시다시피 노트북의 두께가 25mm에 달하는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 3 프로의 두께가 11.3mm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2배나 더 두꺼워 보이지 않을까 해요. 레츠노트는 마그네슘 합금 바디를 사용해 1kg도 채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지만 투박한 디자인 때문에 엄청 무거워 보인다는 오해를 샀어요. 노트북만 그런 게 아니고 스마트폰도 그래요. 일본 업체들의 스마트폰도 디자인 수준이 10년 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일본 업체들은 차례로 철수하고 있어요. 형편없는 투박한 디자인과 높은 가격 전략이 실패의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어요. 일본 전통의 휴대폰 브랜드 교세라도 일반 소비자용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교세라의 타니모토 히데오 사장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판단하여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어요. 일본 가전업체 발뮤다 역시 스마트폰 사업에 1년여 만에 철수했어요. 발뮤다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토스트기와 공기청정기 등으로 성공을 거둔 일본 가전업체입니다. 큰 화면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작은 4.9인치 크기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성공을 어필했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1년여 만에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어요. 일본 현지에서도 일본 스마트폰은 올드하다며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와 경쟁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과 일본 간 관계가 매우 안 좋았던 불과 45년 전에도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일본에서 LG전자의 제품군이 성장세를 높게 유지했어요. OLED TV의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조금씩 TV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타일러, 냉장고, 와인셀러, 건조기 등 프리미엄 가전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높았음에도 그러한 상황이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현재는 한국과 일본 정부 간 관계가 좋아져서 한국 기업들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정권에서 시작됐던 NOJAPAN 캠페인으로 한국은 두 가지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는 유니클로, ABC마트, 데상트, 아사히, 토요타 등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일본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들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사실은 반대로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불매를 시도하더라도 대상 제품이 거의 없다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때 당시 실제로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장의 22%를 차지하며 세계 1위 기업이지만 일본에서는 애플 54.2%, 샤프 9.8%, 화웨이 9%, 소니 7.5%에 이어서 5위 3.6%에 불과했어요. TV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계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에서 46%에 달하지만 이는 일본 시장에서는 점유율 집계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치예요. 이런 상황에서 특이하게도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산 전자제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LG전자의 OLED TV입니다. LG전자의 OLED TV가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건 탁월한 화질과 얇은 디자인 등 기술적인 우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 때문이에요. 일본의 한 TV 채널에서 방영된 연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아메토크의 가전 예인 코너에서는 LG 시그니처 OLED TVW가 소개되며 큰 찬사를 받았어요. 방송에서는 OLED 원래는 일본 가전업체의 발명품이었지만 대형화에 실패했다가 한국의 LG에서 10년간의 연구 끝에 대형화에 성공하여 제품을 선보였으며 옆면 두께가 3.9mm에 불과하여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고 소개되었어요. 실제로 일본 시장에서 LG OLED TV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 제품의 역할이 컸대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이후 일본의 대형 가전 양판점 여러 곳에 배치되어 방문객의 시선을 끌었어요. 이 관계자는 일본 가전 시장은 요도바시 카메라, 빅카메라 등 대형 양판점을 중심으로 여러 메이커들이 경쟁이 벌어지는데 LG의 전시 제품은 압도적인 화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며 대부분의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다면 LG는 고가 정책을 고수한 것도 브랜드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어요. 최근에는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년 만에 점유율 2위로 올라섰어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작년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0.5%로 샤프 10.1%를 근소하게 앞서며 2위를 차지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외산보다 자국 전자 제품을 선호하고 지난 45년 동안 양국 간 갈등 관계가 고조되면서 한국 전자 제품은 대기업이라도 존재감을 발휘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난해부터 양국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면서 일본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한국 스타트업들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현황을 보면 일본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70년대부터 30년에서 40년간 일본 회사의 브랜드는 사실상 전 세계 가전업계 탑이라 할 만했습니다. TV, 전자레인지, 음악 플레이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냈었죠. 누구도 이들을 멈추게 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듯 보였어요. 일본 제품은 때때로 그들의 뛰어난 품질과 인지도로 인해 더 높은 가격표가 붙었었죠. 소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품을 구매했고요. 한때 한국에서는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급반전된 거잖아요. 지금은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일본 가전 제품을 가지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죠. 한때 세계 시장을 압도했던 일본 기업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산 가전 제품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일본만의 독특한 기술력과 장인 정신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몰락의 원인으로서 발목을 잡았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지켜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장인 정신이라고 고집 부리더니 구닥다리 정신이 되었어. 시장 트렌드가 변화했을 때 일본은 변화에 맞추기보다는 장인 정신의 승부 보겠다며 기성 스타일을 계속 고집했는데 지금은 우리 일본에서도 일본 제품을 쓰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일본 제품은 할아버지 세대나 쓸 법한 물건이라고 할. 이러다가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게까지 따라잡히게 생긴 거죠. 일본 기업은 한때의 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제품의 질은 떨어지는데 끝없이 가격은 올리고 있어. 심지어 내수 시장에서조차 외면 받으니 더 좋은 제품으로 개발할 생각은커녕 어떻게 하면 신제품 구매로 유도할지 꼼수를 부리고 있어. 최근 출시된 일본 가전 제품의 고장 횟수가 더 잦아진다고 알고 있니? 이렇듯 일본 가전 제품은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내수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처지인데 일본 가전 제품의 실패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 전자와 디지털 전자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아날로그 전자는 10여 년 또는 몇십 년의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변화가 매우 느리지만 디지털은 변화가 매우 빠르고 경험보다는 스마트한 머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일본 기업은 그동안 소위장인 정신이라고 하여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취해왔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시장의 흐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존 기술에만 계속 집착하다 보니 일본의 후발주자였던 한국 기업들에 의해 무너지게 된 것인데요. 삼성과 LG의 경우 시대 변화에 발빠른 대응으로 다양한 외국 기술을 우리의 기술과 결합시켜 제품을 개발하였고 기존 기술에서 더 발전된 우리만의 고유한 개성도 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그걸 표준화해서 생태계까지 구축해버리니 역전당한 기업들과 후발주자들 모두 영영 따라잡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저도 기존에 가졌던 한국 제품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고 이제는 한국 기술에 대해 경이롭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일본이 한국을 무시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한국을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로 다시 도약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과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생각을 관찰하고 한국의 발전을 응원하는 감동 다큐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